입 없는 아이, 박밤. 내가 12살 때였지. 그때도 지금처럼 단풍이 들기 시작했어. 전학을 한 첫날, 난 낯선 선생님과 함께 낯선 교실로 들어갔어. 교실 안에는 2개의 의자를 가진 긴 책상들이 놓여 있었지. 내 자리는 맨 뒷자리였어. 내 소개가 끝난 후 자리로 들어가 앉은 나를 부르며 선생님이 말씀하셨지. 제인, 폴이 안 왔으니까 오늘은 혼자 앉아? 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난 빈자리를 보며 생각했어. 폴은 어떤 아이일까? 수업을 마치고 새로 사귄 친구와 등굣길도 익힐 겸 집 근처까지 함께 걸었어. 길에 놓인 돌멩이를 툭 차며 내가 물었지. 폴은 어떤 아이니? 입 없는 아이. 입이 없어? 응. 그 친구는 무표정하게 말했지. 그 무표정에 잡혀 난 더 이상 폴에 대해 묻지 못했어. 그때부터 난 입 없는 아이의 함정에 빠진 듯 했지. 진짜 입이 없을까? 진짜? 그리고 마음속으로 그려보았어. 입이 없는 얼굴을. 다음날 아침 난 기도했어. 입 없는 아이야, 오늘도 학교 오지 마라. 혼자 앉는 건 심심하겠지만 입 없는 아이와 몸이 닿는 것은 끔찍했으니까. 그런데 그날 진짜로 입 없는 아이가 학교에 오지 않았어. 수업을 마치고 어제 익힌 길을 따라 혼자 걸었지. 입 없는 아이가 학교에 오지 않았는데 왜 내가 미안한 걸까? 아무튼 그런 마음이 들었어. 그날 밤 이런저런 생각에 뒤척이다 잠이 들었는데 이상한 꿈을 꿨어.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구름보다 높은 성이 있었어. 나는 덩치가 얼음만큼 커 있었지. 성 꼭대기층에는 하나의 의자와 4개의 방이 있었어. 의자에는 까만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묶여 있었지. 그녀는 흰 바프를 닮은 보석 목걸이를 하고 있었어. 그녀는 목걸이에 박힌 보석을 내게 보이며 말했지. 저 4개의 방 중 한 곳에 이와 닮은 보석이 박힌 반지가 있어요. 그 반지를 찾아다 주면 난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난 두려웠지만 간절한 그녀의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어. 그게 방 어디에 있나요? 코스모스 탁자 위에. 난 처음에 파란 방에 들어갔어. 거기에는 코스모스 꽃이 그려진 탁자가 있었지. 반지는 보이지 않았어. 그런데 등 뒤에서 사람 몸짓이 느껴졌지. 누군가 춤을 추고 있었어. 누굴까? 뒤를 돌아보는 순간 난 소스라치게 놀랐어. 그는 눈이 없었지. 나도 모르게 괴물! 하며 소리쳤고 그는 춤을 멈췄어. 그러고는 그 사람이 울기 시작했지. 그는 눈물을 흘리지는 못했지만 엉엉 소리내며 슬퍼했어. 그는 놀란 내 표정을 보지는 못했지만 내 말을 들었던 거야. 난 눈 없는 사람을 울게 해서 미안했어. 난 파란 방에서 뛰쳐나왔고 몇 번을 망설이다가 이번에는 노란 방으로 들어갔어. 거기에는 코스모스가 담긴 듯한 탁자가 있었지. 그 탁자에도 반지는 없었어. 대신 거울 앞에서 누군가가 흥얼거리며 화장을 하고 있었지. 누굴까? 하고 거울을 들여다보다가 난 또 소스라치게 놀랐어. 그는 귀가 없었어. 나는 너무 놀랐지만 괴물! 하며 소리치지는 않았어. 그런데 그가 화장을 멈추고 나를 보며 울기 시작했지. 난 아무 말 하지 않았지만 그는 내 표정을 보았단 거야. 난 귀 없는 사람도 울게 해서 미안했어. 난 미안한 마음으로 노란 방을 나왔고 그 옆에 빨간 방이 보였어. 또 어떤 괴물이 있을까? 하는 생각에 두려웠지. 하지만 의자에 묶여있는 그녀를 떠올리며 용기를 냈어. 빨간 방에는 코스모스 꽃병이 놓인 탁자가 있었지. 그 탁자에도 반지는 없었어. 대신 코 없는 사람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 난 괴물 같다고 생각했지만 소리를 지르지도 놀란 표정을 짓지도 않았지. 그런데 코 없는 사람이 나를 보며 울기 시작하는 거야. 난 이해가 되지 않았어. 그래서 물었지. 왜 우세요?
넌 내게 다가오지 못하잖아. 난 말과 표정을 감췄지만 그는 내 마음을 보았던 거야. 난 코 없는 사람도 울게 해서 너무 미안했어. 빨간 방에서 나와 또 죽을 용기를 내서 마지막 방으로 들어갔어. 초록 방에는 코스모스 꽃차가 놓인 탁자가 놓여 있었지. 반지는 거기에도 없었어. 대신 입 없는 아이가 거기에 있었지. 난 놀란 표정을 짓거나 괴물하며 소리치지 않았고 가까이 다가갔어. 저 아이가 내 짝 폴이구나 생각하면서. 그런데 입 없는 아이가 나를 보며 울기 시작했어. 난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지. 그래서 또 물었어. 왜 우니? 입 없는 아이는 대답 대신 슬픈 표정을 지으며 손가락으로 열린 문을 가리켰어. 이 방에서 나가고 싶어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 그리고 내 손을 잡아줘 라고 말하듯 내미는 그 아이의 손은 손톱이 검고 손가락은 7개였어. 난 정말 죽을 용기를 내서 그 손을 잡았지. 난 입 없는 아이의 손을 잡고 초록방에서 나와 그녀에게 다가갔어. 난 반지를 찾지 못한 미안함에 고개를 떨구며 입을 열었지. 미안해요. 반지를. 그때였어. 입 없는 아이가 다른 손에 쥐고 있던 반지를 내게 내밀었어. 그 반지에는 밥풀 닮은 보석이 박혀 있었지. 난 반지를 받아 그녀에게 끼워줬어. 그러자 그녀를 묶고 있던 쇠사슬이 눈 녹듯 사라져 버렸어. 기뻐 어쩔 줄 모르는 그녀가 나를 보며 말했지.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난 자유로워졌어요. 다음 날 아침 눈부신 가을 햇살에 잠에서 깼지. 난 내 손을 쳐다봤어. 입 없는 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던 내 손을. 긴 꿈에서 깬 나는 학교로 달렸어. 오늘은 왠지 입 없는 아이를 볼 것 같았어. 교실 뒷문을 열고 들어가니 내 짝 폴이 와 있었어. 뒤통수만 보였지만 난 이미 반갑기 시작했지. 나는 폴을 향해 다가갔고 책상에 가방을 탁 하고 올렸어. 그 소리에 폴이 나를 쳐다봤지. 그런데 난 깜짝 놀랐어. 폴에게 입이 있지 뭐야? 입 있는 아이 폴을 보는 순간 준비했던 모든 말이 하나도 생각나지를 않았어. 알고 보니 폴은 벙어리로 오해할 정도로 말이 없는 아이였던 거야. 에필로그. 아직도 파란 방, 노란 방, 빨간 방에서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 너희들이 그들의 손을 잡아줄래? 그들이 자유롭도록.